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우리를 위해 애쓰신 부모님,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해주신 조부모님과 손을 잡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면 말이에요. 파리의 낭만적인 에펠탑 아래에서 찍는 가족 사진, 일본의 고즈넉한 정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이 가득한 해변에서 부모님이 아이처럼 활짝 웃으시는 모습,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벅차지 않나요?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단순히 항공권을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한 뒤 가방만 챙기면 끝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행 준비를 짐 싸기와 일정 계획으로만 생각하지만 부모님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비행기 안을 떠올려 보세요. 3만 피트 상공, 밀폐된 공간 안에서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20대, 30대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힘든 정도일 수 있지만 70대나 80대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불편이 곧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꼼꼼히 준비한 효도 여행을 불안하고 힘든 기억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겁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께 즐거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까지 미리 막아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지 평생 후회로 남을 사건을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효도 여행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지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비행 리스크를 소개하고 동시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한 보험, 휠체어 서비스, 특수 기내식, 활용법까지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효도 여행 준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의학적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좁은 좌석에 너무 오랜 시간 앉아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깊은 곳의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붓거나 저린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단순히 몇 시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심각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평소 건강도 좋으셨고 공원에서 태극권을 즐기실 만큼 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마련해준 유럽 효도 여행에서 13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다고 물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주변에 폐를 끼칠까봐 좌석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셨죠. 그러다 착륙 직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힘들어지며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국 착륙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급성 폐색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여행은 완전히 망가지고 병원에서 2주 가까이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장거리 비행을 아예 피하게 되셨죠. 이 사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효도 여행을 준비하는 자녀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좌석 선택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좁은 이코노미석 대신 조금 더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넓어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체력 소모가 훨씬 줄어듭니다.
만약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통로 쪽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언제든 자리를 비우고 기내 통로를 가볍게 걸을 수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훨씬 편리하죠. 다음으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전 예방용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이것은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단단한 양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의료용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비행기 안에서 착용하시면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다리 운동입니다. 매시간 알람을 맞추어 부모님께 발끝을 까딱거리거나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간단한 동작을 안내해 드리세요. 직접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로를 따라 짧게 걸어 다니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이 고이지 않고 순환이 원활해져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기 불편해서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비행기 기내는 습도가 20% 정도로 실제 사막보다도 건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모님께는 작은 컵으로 자주 조금씩 물을 드시도록 권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내 환경으로 인한 탈수와 면역력 저하입니다. 여러분도 장거리 비행을 하고 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피부가 당기며 목이 따끔거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기내 환경 때문입니다. 현대 여객기의 실내 습도는 대략 20% 내외인데 이는 대부분의 사막보다도 건조한 수준입니다. 몇 시간씩 이런 공기 속에 있으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특히 대사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목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를 넘어 탈수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의식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기내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온 승객들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바이러스의 교환소와도 같은 곳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부모님이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더 큰 호흡기 질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 혹은 도착 직후 부모님이 몸살 기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찬바람을 맞아서가 아니라 기내에서 면역 방어력이 약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 보온병을 챙겨서 보안 검색 후 공항에서 따뜻한 물을 채워 기내에서 드시게 하면 훨씬 편합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 목이 마를 때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생리식 염수 스프레이와 인공 눈물을 챙겨서 일정 강력으로 코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기도 훨씬 편안하고 눈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은 목캔디를 준비해서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감염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이처럼 탈수와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가 미리 준비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편안한 비행 경험은 이렇게 작은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장거리 여행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 관리의 혼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 등
만성 질환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있는 여행에서는 평소처럼 복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아침, 저녁 약을 알람에 맞춰 규칙적으로 드시지만 비행기에 오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지 시간을 기준으로 먹어야 할지, 도착지 시간을 맞춰야 할지, 혹은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약을 한두 번 건너뛰어도 괜찮은지 헷갈리게 되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복용 시간을 놓치면 바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약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을 잘못 챙기는 경우입니다. 간혹 편의를 위해 모든 약을 큰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짐이 분실되거나 늦게 도착한다면 부모님은 필수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게 되고 낯선 나라에서 같은 성분과 용량의 약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어 장벽도 크고 현지에서 처방을 다시 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국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행 목적지와 비행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차에 따른 복용 스케줄 조정을 부탁하세요. 그리고 꼭 영문 처방 전과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관 검사를 위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의사에게 보여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의 필수 준비는 약물 목록 작성입니다. 부모님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 용량, 복용 방법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약을 위탁 수화물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필수약과 여분의 약을 반드시 기내 수화물에 넣어야 하며 하루치 약을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작은 약통을 준비하면 여행 중에도 훨씬 편리합니다. 액체약이나 인슐린 같은 특수약품은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철저히 대비한다면 약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들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단순히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우리의 시선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다 보니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디테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효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몸 상태를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3가지 주요 리스크였다면 이제는 심리적 요인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혼란을 크게 겪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터미널,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파, 그리고 긴 줄을 서서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과 출입국 심사. 우리도 이런 환경에서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 어르신들께는 얼마나 버겁게 느껴질까요? 특히 가벼운 치매 초기나 기억력이 약해진 분들 혹은 방향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공항 환경이 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걸음을 맞추지 못해 긴장하거나 안내 방송을 알아듣지 못해 불안해하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불안들이 쌓이면 여행의 즐거움은 줄어들고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을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 숨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이 쌓이고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이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따라서 효도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의 역할은 단순한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의 불안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한 시간 확보입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는 최소 3에서 4시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며 뛰어다니는 상황은 어르신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효도 여행에서 가장 피해야 할 장면입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수속을 마치고 공항 내부를 산책하거나 차 한 잔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부모님도 긴장을 덜고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설명입니다. 공항에 가기 전 집에서 간단한 절차를 차근차근 말씀드리세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맡기고 탑승권을 받은 뒤 여권 심사와 보안 검색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대기 구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미리 알려드리면 부모님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큰 안심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항상 곁에 있기입니다. 부모님이 시야 안에 계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팔을 부축하거나 손을 잡아 연결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동작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며 부모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낮 시간대 비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이나 심야 비행은 부모님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피로와 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리스크를 정리했으니 마지막 다섯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행기 착륙 후 찾아오는 피로와 질병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호텔에 도착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위험은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어르신들의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 한다면 부모님의 체력은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여행 도착 후 1에서 2일 사이에 감기, 발열, 소화불량, 심하면 기존의 만성질환 재발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행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병원을 찾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도착 직후 일정에 완충 휴식일을 넣는 것입니다. 첫날은 물론 가능하다면 이틀째까지는 가벼운 일정만 두고 호텔 근처를 산책하거나 편안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시차 적응을 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도 여행의 리듬은 언제나 부모님의 체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짜놓은 빡빡한 여행 리스트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무리 없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 리스크를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준비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막은 바로 여행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갈 때마다 보험 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보험은 훨씬 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 여행 보험은 항공편 지연이나 수화물 분실 같은 상황을 커버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여행 의료보험과 긴급 구조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먼저 연령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보험사가 75세나 80세 이상 어르신은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나이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질환 보장 여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처럼 이미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대부분의 표준 여행 보험은 이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숨기고 가입했다가 해외에서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질환의 급성 발작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비싸지고 출발 전 90일 혹은 180일 동안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면 여행 중 정말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해외 긴급 구조 서비스, 특히 의료 송환 보장 한도입니다. 부모님이 해외에서 심각한 상태가 되어 의료 전용기로 귀국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연령 제한, 기존 질환 보장 여부, 긴급 구조 보장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공항과 항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특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휠체어 서비스입니다.
흔히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님이 허약하다고 생각하거나 괜히 민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휠체어 서비스는 단순히 걷기 힘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막아주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현대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미로처럼 넓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 심사대를 거쳐 가장 먼 탑승국까지 가려면 젊은 사람이라도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거리를 걸으면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이미 체력의 절반 이상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 체력을 아껴서 여행지에서 쓰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휠체어 서비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웹사이트의 특별 요청란에서 선택할 수 있고 늦어도 비행 48에서 72시간 전에는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예약 번호를 알려주고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항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예약했다고 말하면 곧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이후 보안 검색이나 출입국 심사도 일반 줄 대신 전용 통로로 안내받을 수 있고 탑승 시에도 휠체어 승객은 우선 탑승 권한이 주어져 여유롭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도착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문이 열리면 현지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입국 심사와 수함을 찾는 곳까지 동행해 줍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든 공항 경험이 오히려 VIP 대접처럼 편안하게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수 기내식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내식을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식사 정도로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혈당, 혈압, 소화 등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 기내식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디저트에는 설탕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된 특수 기내식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최소 며칠 전에는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요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수 기내식으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저당식, 고혈압 환자에게 적합한 저염식, 그리고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연식, 소프트 미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내식을 미리 신청해 두면 부모님은 불편 없이 건강하게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오류로 누락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정중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체크 한 번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휠체어 서비스와 특수 기내식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끝까지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신경 써서 신청하면 부모님의 체력은 아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위험 요소와 그 해결 방법, 그리고 보험과 특별 서비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같지만 사실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부모님은 비싼 여행지나 화려한 일정보다 자녀가 작은 부분까지 챙겨줬다는 마음에서 더 큰 감동을 느끼십니다. 결국 완벽한 효도 여행이란 값비싼 럭셔리 여행지나 화려한 관광 코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얼굴에 지친 기색 없이 남아있는 행복한 미소, 친구나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없이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5가지 위험 요소는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상황이지만 그 결과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탈수와 면역력 저하, 약물 관리의 혼란, 낯선 공항에서의 불안, 그리고 착륙 후 찾아오는 피로와 질병까지 이 모든 것은 미리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여행 보험, 휠체어 서비스, 특수 기내식 같은 부분도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쌓여 부모님은 여행 내내 안심할 수 있고 자녀는 걱정 대신 함께하는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작은 문서 하나라도 챙기는 그 시간과 노력이 곧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챙겨드리는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 안 챙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배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배려를 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으로서의 책임이고 또 진짜 효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종종 일정이 빡빡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유명 관광지를 놓치면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효도 여행에서는 우리의 리스트보다 부모님의 체력과 마음이 우선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하루 이틀은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웃고 함께 기억을 남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과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준비할수록 더 많은 부모님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효도는 한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단순히 여행지를 고르고 짐을 싸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야기한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효도 여행 경험이나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며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면 더 많은 분들이 후회 없는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도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부모님께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 후반부에 반짝이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조금 더 마음을 쏟아 챙겨드린다면 부모님은 평생 간직할 웃음을 얻으실 것이고 우리는 평생 마음속에 남을 자부심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효도 여행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